이번 시간은 79페이지 21번 문제부터 벽돌공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 벽돌공사. 먼저 1번 보시면, 자, 벽돌벽의 균열은 모르타르와 강도 부족이나 신축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창대 쌓기는 창문 아래 벽돌을 옆세워서는 창대에서 방수상 주의를 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빗물이 스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방수상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벽돌 강도는 쌓기 줄눈모래 강도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 강도 이상 돼야 돼요.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벽돌의 이제 품질 시험은 흡수율하고 압축 시험 두 가지가 중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조적 벽체의 수분이 침투해서 벽지가 썩는 피해를 방지해서 겹벽은 이중벽을 겹벽이라고 칭합니다. 이중벽을 겹벽으로 시공하고 외벽에 방수제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22번 보시면,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표면에 생성하는 백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자, 백화 현상이란 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자, 벽에 벽돌벽이 됐든 콘크리트 벽이 됐든 벽에는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석회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석회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빗물이 침투가 되면, 물이 침투가 돼버리면, 자, 이것이 물에 녹아버려. 빗물이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벽 표면에. 이 수산화 석회로 벽 표면에 유출이 됐을 때, 자, 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CO2하고. 탄산가스하고 결합해서 이것이 탄산칼슘이 생겨요. 탄산칼슘이 생기는데, 이때 물이 증발되고 이게 흰 가루로 남는 것이 백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빗물 침투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지 대책은 빗물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뭐다? 방지 대책이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시면 2번에, 그래서 줄눈모르타르에 뭘 넣는다? 방수제를 넣으면 돼요. 방수제는 빗물 침투체는 억제하겠죠? 그리고 3번에 증발이 빨리 되는 하절기 발생하기 쉽다. 자, 이겁니다. 수산화 석회에서 탄산가스하고 결합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무슨 상태? 수산화 석회 상태에서. 석회 상태에서, 수산화 석회 상태에서 결합해야지 탄산, 이걸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이 증발되면요, 하절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빠르죠. 그럼 침투도 잘 안 될 거고, 맞죠? 증발이 빠르면 여기서 증발이 되면 그냥 석회예요. 일반 석회하고 해서는 안 생깁니다. 수산화 석회 상태에서 해야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겨요.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잘 생겨요. 그늘진 곳에서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모르타르에 석회를 첨가하면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모르타르 이제 석회를 넣어주면 원인 제공이 돼요. 원인 제공. 그리고 특히 저거 타일 부착할 때 있죠. 타일 부착하고자 모르타르 발라놓고 타일을 부착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르타르에 석회가루 뿌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타르에 석회가루를 뿌리면 부착력이 좋아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석회가루를 넣어주면. 석회가루를 넣어주면요. 타일이 다 떨어져요. 탈락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석회를 넣어주면 부착력이 잘 되겠지. 이러면서 뿌리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겠죠. 조적조를 쌓을 때 소성 점토 벽돌이나 이게 그다음에 석회 벽돌 같은 경우는 일부분 초기 흡수율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리터 이하가 되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조적 벽체에서 허가된 경우는 재고는 젖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적정시간 비빔을 하라 이겁니다. 적정시간 비빔한 모르타를 사용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4번에 모르타는 다시 비벼 쓸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장에서 이미 경화가 시작된 것은 사용하셔도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어떠한 경우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타르가 2시간이에요.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 그라우트가 1시간입니다. 그라우트가 1시간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벽돌조.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미장에서죠.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본이 이렇게 되고요.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 그래서 조적조에서는 모르타르가 마다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장공사에서도 2시간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거 시멘트 모르타르는 2시간인데 이 단열 모르타르는 다릅니다. 미장에서. 단열 모르타르는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단열 모르타르는. 그리고 타일공사 쪽, 이거는 물비빔 기준, 이제 비빔했을 때고, 물비빔했을 때. 시멘트 모르타르 물비빔했을 때. 비빔했을 때. 타일공사는 1시간이죠. 그런데, 타일은 금비빔이 있습니다. 타일의 경우는 이건 물비빔이고 그런데 이거는 금비빔이 있어요. 금비빔은 3시간을 잡고 있어요. 3시간 이내에 공사하셔야 됩니다. 모르타르.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는 45분이 됩니다. 방수 모르타르 45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모르타르의 사용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하시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81페이지 24번 문제. 보강벽돌 쌓기. 자, 보강벽돌 쌓기에서 이제 이거는 뭐 옛날에 제 18회 때만 언급이 됐습니다. 보강벽돌. 보강벽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벽돌의 개념이 아니라 자, 이 중공벽돌을 의미합니다. 구멍이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구멍이 하나만 10이에요. 구멍 난 벽돌이 있어요. 벽돌이 2개 구멍 난 게 있고요. 4개짜리가 있어요. 10, 20, 40 이렇게 돼요. 이 구멍 안에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보강 벽돌 쌓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벽돌 아니에요. 붉은 벽돌 구멍 3개 난 거 이거 아니고 여기 철근 안 들어가. 이 보강벽돌. 그래서 이제 보강벽돌 쌓기 벽돌 공동부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축차 충전. 축차 충전은 벽돌 2 내지 3단 쌓을 때마다 사춤 채워주는 걸 충전해 주는 걸 축차 충전이라 해요. 그러면 한 번 다 쌓고 나서 충전하면 그것은 청고 충전이라고 합니다. 청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그래서 그 3번 개념이 그겁니다. 축차 충전네.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을 표준 벽돌 쌓기 2 내지 3단마다 실시하는 걸 축차 충전이라 해요. 청곤 충전은 하루 다 쌓고 나서 충전해 주는 게 청고 충전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보면 일일 작업 종료 시 종줄눈. 종줄눈은 세로 줄눈을 종줄눈이라고 합니다. 공동부 모르타 콘크리트 충전 높이는 벽돌 상단까지 해서는 안 되고요. 블록하고 똑같습니다. 블록하고. 그래서 50mm 아래까지 충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히만 보십시오. 그다음 25번 블록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 블록조는 철근 보강하더라도 내력벽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조적식 블록조하고요. 이 보강 블록조는요. 철근 보강 블록조. 이것은 내력벽 됩니다. 두께가 15cm 이상만 내력벽이, 이건 내력벽이 됩니다. 그럼 내력벽이 아닌 거는 장막입니다. 블록 장막벽. 장막 블록조. 이 장막 블록조만 이거는 비내력벽입니다. 이것은 비내력벽 개념입니다. 이것은 내력벽이 아닙니다. 두께가 한 게 없어요. 장막벽은. 그래서 장막벽은 비내력벽이네. 장막벽 블록조는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장막벽 블록조는 비내력벽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블록을 그 부지처럼 활용하면 콘크리트 혼용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조의 개구는 되도록 인방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로움보단 가로홈이 블록조의 구조 내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슨 홈을 파야 된다? 세로홈을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5번에 테두리 보는 분산된 벽체 일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설에서 보시면 저거 알아두시고 여기 2번에 살 두께가 뭐다? 두꺼운 쪽 큰 편을 뭐다? 위로 가. 두꺼운 쪽 큰 편. 큰 편 또는 두꺼운 쪽을 어떻게? 위로 가게 쌓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은 모르타르 뭐다? 4번 접착면만 어떻게?
적당히 물추김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블록은 공동부 사춘 몇 켜? 3켜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6번 문제 블록의 자재에 관한 이건 시방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모래의 최대는 2.5mm예요. 왜냐하면 줄눈은 표준이 몇 mm라 했어요? 10mm가 표준이 되다 보니까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2.5mm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사축 모르터는 채워주니까 최대 치수가 뭐다? 5mm.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춘 그라우트의 자갈 최대 치수는 공사 시방에 의하면 되는데 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우리가 블록 공동부 최소 폭의 보통 4분의 1 이하 또는 20m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 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3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살두께 2분의 1만큼 그 치수를 하게 되면 골재끼리 대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나요? 접착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하가 아닌 3분의 1 이하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7번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27번하고 28번 문제는 꼭 해 두셔야 돼. 27번하고 28번. 여기에서 아마 지문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올해 시험에도. 그래서 1번 블록은 건조 상태 저장해야 돼. 꼭 체크하세요. 무슨 상태? 건조 상태. 수변 상태 저장하면 안 돼요. 수변 상태 저장하기 대표적으로 뭐가 수변 상태 저장할까요? 수변 상태 저장해야 될 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십니까? 수변 상태 저장은 경량골재. 경량골재는 수변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돼. 수변 상태. 수변 상태에서 경량 콘크리트 할 때죠? 경량골재는 수변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블록은 전체 물추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르타르 뭐다? 접착면만 적당히 물추김해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적정 시간 비빔하라. 이게 5분 정도는 비벼야 된다. 이게 너무 안 비벼도 문제죠. 재료가 안 섞이니까. 너무 장시간 비비마다 재료 분리 생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최초의 물을 가고 비비면 모르타르 몇 시간? 2시간이랬겠죠. 그라우트가 1시간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에서 단순 조적 블록 쌓기 세로 줄눈을 뭘로 한다?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면 돼. 그래서 28번은 주의할 것이 보강 블록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라 했어요? 혹시 보강 블록조가 나오면 이때는 통줄눈이라 했겠죠. 보강 블록조한 조건이 나오면 이때는 통줄눈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나오면 무슨 줄눈? 막힌 줄눈이 막힌 줄눈. 그 다음에 살두께가 뭐다? 큰 편이 위로 가야 돼. 위로. 위아래가 이거 장난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지문 썼어 이거. 잘 봐야 돼요. 큰 편이 위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몇 mm가 기준이다? 10mm가 기준이고요. 근데 치장줄눈 할 때는 줄눈 모르다 굽기 전에 줄눈 파괴하랬겠죠? 그리고 하루 작업 종료 시 새로 주는 공동부는 자, 명심하세요.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블록의 상단까지 두면 안 된다 했죠. 얼마 아래에 두라? 50mm 아래에 둬야 돼요. 자, 블록을 이렇게 쌓았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그럼 구멍 작은 게 위로 가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쌓을 때 그러면 중앙에다가 철근 보강을 하고 채워줄 거 아닙니까? 사춤을 합니다. 안에 이제 채워 넣었을 때 블록 위에서 50mm 아래까지만 여기까지만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작업 종료하면 다음에 여기 시공 이음을 블록 속에 두자는 거예요. 시공 이음을 블록 속에 두게 해서 블록 상단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84페이지 나오는 거 있죠. 해설은 공부해 놔야 돼. 얘는 무조건 해 놔야 돼. 자, 한 곳을 하라. 그러면 이걸 하면 돼. 28번 해설 있죠. 나는 공부하기도 싫고 앞에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래서 거기 1번에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 막힌 줄을 공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쌓아나간다. 2번은 뒤에만 체크하지. 모서리에서부터 차례로 쌓아나가야 중앙부부터 쌓으면 안 되고 어디부터? 모서리부터 쌓아나가야 됩니다. 모서리부터. 그리고 살두께가 뭐다? 큰 편을 위로 해서 쌓아주면 돼. 그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은 항상 기억을 하겠죠?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뭐다? 표준이에요. 맞아. 1.5m가 표준입니다. 벽돌하고 주의해야 돼. 벽돌은 1.2m가 표준이고, 최대치가 뭐다? 1.5라 했죠. 그거하고 좀 주의해서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ALC 블록이 주어지면 얼마나 겠어요? ALC 블록은 여기 표준이 얼마? 1.8m. 최대는 2.4m라 했죠. ALC는 가볍기 때문에 더 높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벽돌이 제일 무거워요. 벽돌이 제일 무거우니까 벽돌은 1.2가 표준이고 블록은 1.5인데 가벼운 ALC 블록은 뭐다? 1.8m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무게가 눌러지면 제대로 응결 경함의 강도가 나야 되는데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높이. 그럼 여러분들 벽돌보다 더 무거운 놈이 뭘까요? 돌이에요. 돌은 더 낮게 쌓아야 돼요. 쉽게 그래 보면 돼. 무거우면 높이 쌓지 말아야 뜻이 하루에 쌓는 높이를. 자, 그 점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7번에 기본 몇 미리? 10mm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에 몇 켜? 그리고 사춤은 채워주는 게 3켜고 그 다음에 하루 작업 종료할 때는 50mm 뭐다? 아래에 두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는 기본 뭐다? 그 체크 마지막에 20mm 이상으로 하면 돼. 20mm.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29번에 보강블록 공사 나옵니다. 보강블록 공사. 보강블록 공사하면요. 자,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해야 돼. 세로근이 주근이라 했죠. 벽에서는. 구부리지 않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세로근은 미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 배건하고 나서 멍매김을 하고 기초판 철근이 정착하고 고정시켜서 배건. 그럼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된다. 이게. 그리고 3번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 테두리 보에서 위층대 잊지 않고 배건해야 돼. 잊지 않고 그대로 배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은 나오면 철근 직경이 몇 배? 40배로 해주라 했죠. 무조건 40배. 그리고 그라우트나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 두께는 얼마나 했어요? 20mm. 자, 피복 두께는 나오면 보강블록지에서 20mm예요. 20mm 이상으로 하면 되고 저거만 예외예요. 뭐만 예외라 했어요?
인방볼록만 피복 두께가 30mm예요. 얘만 주어지면 인방볼록만 주의하시고요. 인방볼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인방볼록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착은 나오면 무조건 얼마? 정착은 무조건 얼마? 180? 아니 정착은 40배 하고 철근짓기. 그리고 갈고리는 180도 갈고리. 갈고리는 얼마? 180도 갈고리 하고. 정착은 무조건 40배 철근짓경이.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면 다 인방볼록 쌓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인방볼록은 가설틀 설치하고 그 위에 쌓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방볼록은 창문틀 작업에 200mm 이상 물려주면 돼요. 그런데 얘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400mm 해주면 되고, 근데 인방볼은 400mm 없어요. 최소 200mm 이상만 있고 인방볼록만 400mm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라우트를 부어넣을 때 인방볼록마다 전체를 충분히 물추김하면 안 됩니다. 앞면만 해주라 했죠? 예, 그래서 앞면만 물추김해야 돼요. 자, 인방볼록이 U자형 볼록이라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철근, 백은 넣고 콘크리트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만 물추김하라? 여기 앞면, 요 안에면 여기만 물추김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앞면만 물추김하는 거예요. 네. 전체 물추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타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들고 이때 피복 두께는 얼마로 한다? 30mm 되고, 그 다음에 31번 볼록 쌓기에서 수평 와이어 메쉬 나오죠? 와이어 메쉬는 이겁니다. 가로근 대신에 쓰는 거예요. 가로근 수평철근이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와이어 메쉬가 뭐예요? 용접 철망. 용접 철망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번은 안 돼요. 수직 하중에 경감 효과는 없어요. 수직 하중에 분산 효과는 있지만 수직 하중 분산 효과는 있지만 경감 효과는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32번 조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되었습니다. 보강볼록조는 볼록의 빈 구멍에 철근과 콘크리트 넣어서 보강을 써. 얘는 무슨 줄로 공사한다? 통줄로 공사해야 돼. 이건 시공의 뭐 때문에? 용이성 때문에 통줄로 공사해야 돼요. 그리고 공간 쌓기는 뭐 방한, 방음, 방세 효과가 할 수 있죠. 방습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내하벽돌은 내하성을 향해 물추기를 충분히 해서 사용한다. OX, X. 얘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니기 때문에 물추김이 필요 없어요. 물추기 하지 않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벽돌 내쌓기는 벽돌 벽면에 내밀어 쌓는 방법. 벽돌 벽면 중앙에 한 켜 내쌀 때는 8분의 1비가 되고 두 켜 내주면 4분의 1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쌓는 한도는 뭐다? 2비다. 그리고 개구의 아치는 하부에 뭐다?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그러면 힘의 전달 얘는 뭐로만 전달한다? 압축력으로만 전달한다 겠죠? 그 다음에 33번 다음 조적식 조적식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조적식 구조인 각 층의 벽은 편심 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적 구조인 칸막이 벽
칸막이 벽을 뭐 경계벽이라고도 하죠. 칸막이 벽을 경계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께는 얼마 이상? 90mm 이상만 되어 주시면 됩니다. 90mm. 90mm. 자, 그리고 폭이 1.8 넘는 계구상 철근 콘크리트 인방 설치하라 했죠. 보시고 그다음에 상하층 계곡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적시 구진이 내어 쌓기 전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보강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 건시석재 앵커 긴결공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철물은 석재 상하 양단에 설치하되 하부의 것이 고정용이 아니죠. 하부는 뭐다? 지지라겠죠.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사다리 올라가는 거 기억하라겠어요? 사다리 올라갈 때 여러분들 뭡니까? 다리로 이런 몸무게를 지지하죠. 상부 팔이 고정이잖아.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건식 석재 붙임 공사의 두께는 30mm 이상이 돼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건식은 이거잖아요. 뒤에 모르타르 사춤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돌 뒷면에 모르타르 사춤하면 습식이고요. 모르타르 사춤이 없으면 뭐다? 건식이에요. 건식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식공법을 쓸 때는 돌의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 되라 이 뜻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앵커 긴결공법은 시공한 경우 상부석지 하중이 하부석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결철물은 농막이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으니 부위주는 눈물구 한기구 설치 줍니다. 그러면 건식 석재는 섭식에 비해서 됩니까? 시공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백화 현상의 우려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백화 현상의 우려가 큰 건 뭐다? 습식의 경우가 백화 우려가 있습니다. 백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건식공법 특징 해놨어요. 공부해 놓으세요. 건식공법 특징. 사춤 없이 모르타르 사춤입니다. 모르타르 사춤 없이 긴결천물을 사용해서 고정해주고 그래서 앵커천물 또는 합성수지를 이용해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변형이나 균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주로 사용하고 시공의 정밀도는 우수하고 동기공사가 가는 시공속도가 빠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석재의 흡수율 순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응해암이 가장 크고 사암, 안사암, 하강암, 대리석 순. 그래서 대리석이 흡수율은 적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36번 혹시나 한번 해놓으세요. 자, 석재 표면 조밀에 의한 가공 순서 있죠? 그 메다듬을 세메로 다진다 해서 메다듬이라고도 하고 혹을 큰 혹은 떼고 작은 혹은 둔다 해서 혹두기라고 돼. 메다듬을 혹두기, 매정, 도잡물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37번 대리석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암입니다. 자, 석회암이 지구의 내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뭐다? 성질이 변한 암석이 변성암이죠. 변성암이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빛깔 강택 좋고 무늬 좋죠. 그래서 이런 장식용 이런 내장용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꼭 기억하시고 내마모성 내구성이 적으므로 외장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가 아닌 적시입니다. 설치 완료 후 적시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우리가 이런 이물질 이런 것을 제거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89페이지 지붕구조. 지붕구조는 뭐 한 문제 정도 출시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합편으로 가거나 홈통 쪽을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통 쪽. 그래서 먼저 1번의 지붕구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옳지 않는 거. 지붕구조는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거죠. 기와를 사용했느냐, 맞죠? 초가 지붕을 사용했느냐, 틀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방수 재료가 틀려지니까, 방수 재료가 좋아지니까 평지붕 가잖아요.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평지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다음에 지붕 구조는 지붕의 형태 크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봅니다. 경북, 궁궐 봐요. 궁궐은 크게 지어야 돼요? 적게 지어야 돼요? 크잖아요. 지붕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저거 있죠? 평민들의 작은 집의 지붕하고 지붕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붕 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경량인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 머리털이 경량이 아니고 무거운 걸 썼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여기 돌이 달려 있거나 막 이랬으면, 맞죠? 특히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게 달려 있고 이러면 틀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붕 재료는 방화적인 내수적은, 맞죠? 근데 열 전도율이 큰 것이 좋다고 해서 OX, X.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붕 재료의 특성과 지붕 기울기 물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근데 1번은, 자, 하지 마세요. 요새 밑에 시방서 있죠? 규정으로 갔기 때문에. 1번은 이론 규정일 때 나왔던 문제예요. 1번은. 1번은 옛날에 출제됐던 건데, 지금 밑에 해설 보십시오. 89페이지 밑에 지붕의 경사 해놨죠. 그래서 작년에 시방서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하십시오. 저도 수업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괜히 해가지고. 그래서 내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붕의 경사 있죠. 이건 어떻게 하락했어요? 2분의 1을 하락했죠. 2분의 1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거는 뭐가 2분의 1 하락했어요? 공부하시라 했잖아요. 뭐가 2분의 1 하락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익기 금속 지붕이라 했잖아요. 2분의. 그리고 3분의 1이 누구로 가락했어요? 암기 안 했어요. 2개 있었잖아요. 기와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타 금속 단어 나오면 기본 얼마? 금속 지붕은? 금속 뭐 골판이다 뭐 이래 나오면 4분의 1. 그리고 쓸데없이 지붕 길게 쓰면 얼마? 50분의 1 이상.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지붕의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가파르게 급한 경사해야 되죠. 네. 그리고 3번에 자 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 쉽게 있죠. 재료가 큰 거하고 적은 거 중에 무슨 재료가? 큰 재료가 완만하게 할 수 있죠. 작은 재료가 비셀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재료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료 한 개의 크기. 재료의 크기가 적은 것은 이제 재료 크기가 클수록 뭐다?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를 할 수 있다겠죠? 완만한 경사고. 그래서 이제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뭐다? 반비례 관계다. 그것을 항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적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붕공사를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겠죠? 먼저 1번에 지붕이끼 재료에는 물매는 금속 기하는 얼마다? 아, 이거 안 주어있잖아. 평이끼 금속만 2분의 1.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 4분의 1 금속은. 쓸데없이 지문 길게 안 주어지면 기본 4분의 1이라는 게 금속이. 아마 또 누가 뭐 보정하니 뭐 길게 쓰면 그때 50분의 1이 돼.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지붕 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적이고 습도에 의한 신축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설량이 많은 집안 물매를 크게 급한 경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지붕 재료 크기가 클수록 비가 작을수록 비가 새기 쉽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겠죠. 재료의 크기하고 경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겠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거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평지붕, 만만한 경사지붕, 일반 경사지붕, 극경사지붕 했었죠. 그거 공부해 놓으세요. 그거 해 놓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서 문제집에는 안 넣으세요. 그래서 평지붕이 뭐가 평지붕이었어요? 평지붕 얼마? 6분의 1, 2. 극경사 지붕은 뭘 극경사라 했어요? 극경사는 완만한 경사는 여기 내려오면 돼. 완만한 경사 이게 6분의 1에서 4분의 1. 그리고 일반 경사 지붕이 4분의 1에서 4분의 3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기니까 평지붕이나 극경사 지붕 이걸 갖다가 아마 언급을 할 겁니다.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내가 나왔습니다. 책에는 없어야지 잘내 교수들이. 그래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수업은 해드렸었잖아. 기억나시죠 이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올해 종합문제 나오면 지문을 써. 평지붕을 썼지 극경사 지붕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쓸게. 자, 그리고 4번 홈통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첨화 홈통과 선 홈통 연결한 그 경사 홈통이 뭐다? 깔때기 홈통이고, 첨화 끝에 수평을 설치해서 빗물을 받는 것이 첨화 수평 홈통이죠. 그리고 3번 첨화 홈통에 내려오는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수직 홈통의 선 홈통이고, 그 다음에 미상부 선홈통의 빗물을 받아 아래층 하부의 첨화홈통 선홈통 중에서 지붕에 눕혔다 해서 누이는 홈통인 거예요. 눕혔다 해서 무슨 홈통? 누이는 홈통. 그리고 4번에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 또는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 지붕고르마다 지붕고르 홈통이에요. 지붕고르 홈통이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두 개, 그래서 이제 장식 홈통은 그 밑에 써놨죠? 해설에 써놨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금속판 지붕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붕공사 중 아스팔트 싱글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아스팔트 싱글은 아까 얼마였어요? 물매가? 싱글? 3분의 1. 자,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형 못이나 그물못으로 고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평행 방향에서 틀렸습니다. 직교 방향이어야 돼. 직교 방향으로 해주시고, 전체적인 작업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 상부 방향으로 향해야 돼요. 왠가면 지붕하고 방수는 시공 순서가 어떻게 된다?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상부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해주시고, 자, 상부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3번에 문제 못 받기 있죠? 싱글용 모양 그물못을 사용을 해 주는데, 주의할 점, 공장에서 뭐다? 접착제가 도포되면은, 못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모선 싱글 모서리부터 몇 미리? 50mm 지금 위치해야 돼. 바깥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거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모선 무조건 몇 개 박는다 했어요? 싱글 형태 관계없어요. 무조건 4개. 모선 4개 박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7번에 자, 홈통공사에서 선홈통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되어놨습니다. 그래서 선홈통은 수직 홈통을 무슨 홈통? 선홈통이라고 했습니다. 선홈통. 그래서 선홈통은 기본적으로 그 1번은 틀렸죠. 제작 길이는 3,000m, 3m에 3m로 제작이 됩니다. 3m 이하로 제작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선홈통은 2번 가지고 시험을 했죠. 2번. 자, 이겁니다. 벽면이 있을 때, 자, 벽에 고정을 시키면 안 돼. 밀착시키면 소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최소한 몇 미리 이상 이격시켜라? 30m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30mm 이상 이격시키라는 거. 그리고, 자, 5번 체크해 놓으시고, 자,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 45경 건물 바깥쪽 행해야 돼. 그래서 이 하단부는 건물 바깥쪽 행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돼. 45도. 자, 그리고 8번에 선홈통 공사에서 맞댄 용접 및 그물 접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수평 그물 접기 겹친 폭은 최소 20mm 이상이 돼 주시면 돼. 그런데 4번하고 비교해 놓으세요. 수직 그물 접기는 높이 최소 25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그물 접기 수직은 25고요. 수평은 얼마다? 20mm. 자, 그리고 2번에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위험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mm 정도 거동을 허용하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허용하는 거 25, 용접 폭의 최소도 25고 거의 다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거죠. 수평 그물 접기면 얼마로 한다? 최소 얼마? 20mm 이상이면 돼. 수평 그물 접기만 20m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수평 그물 접기 이음 방향, 배수 방향과 평행 방향으로 해야 돼. 흘러가야지 물이.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게 이겁니다. 장시곰통. 꼭 써놓으세요. 장시곰통이죠. 장시곰통은 뭐 배수 흐름의 넘치 흐름 방지나 장식적 효과나 유수 방향 전환되는데, 장시곰통은 원칙은 그물 접기해야 돼요. 장시곰통도 원칙은 그물 접기고 작은 것이 납땜하는 게,
작은 것은 납땜을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작은 것이 납땜입니다. 작은 것이 납땜한다는 측면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공부해 놓으세요. 장시곰탕은 이거 가지고 다룰 겁니다.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꼭 봐두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방수공사, 요거는 다음 여기서부터 공사하되 좀 미리 좀 풀어보고 오세요. 여러분이 좀 미리 보고 책 내용도 좀 적어놓고 있죠. 예. 유학집 내용들이 좀 필요한 거 좀 적어놓고 그래야지. 처음 이렇게 보면 또 열심히 적어만 가면요, 공부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미리 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